산삼보다 귀한 이것 온갖 병을 낫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식초는 피를 다스린다. 일체의 고기와 생선, 채소의 독을 사멸시킨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 지은이 구간모,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부분만 잘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과학이며 발효공학의 정점이다. 지구상에 식초보다 더 좋은 자연치료제나 건강장수식품은 없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제철 자연식품을 깎거나 첨가,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먹고 인체 윤활유에 해당하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는 천연식초를 마시고 산천을 걷고 달려서 폐활량이 늘어나 60조 개나 되는 세포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면 암에 걸릴 리도 없고 혹시 걸리더라도 못 고칠 이유가 없다.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 암은 결과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다른 모든 질병도 결과다. 어디 질병뿐이겠는가?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에도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한다. 암은 스스로 만든 병이다. 따라서 고치는 것도 스스로 고쳐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나는 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뿐만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첫째 몸속에 쌓인 독을 빼고, 둘째 자연식을 먹고, 셋째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질병의 원인을 차단하면 병고에서 해방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어서 여름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겨울에는 차가워진다. 꽃피는 봄날에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면 쓸쓸해진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며 천지만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제 아무리 건강 지식이 풍부하고 한 나라를 흔드는 천재라도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 건강은 문명의 소산이 아닌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원인을 차단하는 비법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암에 걸릴 이유가 없고 걸린 암도 낫는다. 1차 노벨 생리의학상 5기자로 초산. 식초라는 단일 식품이 노벨상을 3회나 수상했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다. 1945년 핀란드의 바르타네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자 유산균의 제왕이어서 장 기능을 좋게 한다. 즉 장내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나 치질, 대장암을 예방한다. 또 식욕이 없을 때 음식에 식초를 뿌려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난다.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 기능도 강화하는 효소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효소는 대체의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요소다. 가공식품의 범람 속에서 유해 독소를 제거하여 몸을 정화하고 과잉된 영양을 조절해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왜 따로 효소를 더 섭취해야 할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체 면역력이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한다 해도 몸속에 있는 효소만으로는 소화와 흡수에 곤란을 겪는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도 몸속에 있는 대사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면과 몸의 노화 역시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들며 체내 대사 과정의 속도를 원활하게 한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보조적으로 섭취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일꾼이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이다. 천연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청국장 등의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이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셋째, 항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 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 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의 혈관 안에 생긴 고름이나 톡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활동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 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과식, 과로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효소의 제왕은 단연 천연식초다. 천연식초는 재료와 발효 과정이 자연적이어야 한다. 온도를 조작하거나 외부에서 알코올이나 초산균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생성된 알코올과 초산균이 1년 이상 자연 발효된 식초. 그것은 바로 노벨상이 입증한 오기자로 초산이다. 일상에서 손쉽게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동치미나 총각김치를 활용한다. 동치미는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성분으로 된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효과가 있다. 예부터 떡을 먹을 때 김치 국물을 곁들이거나 떡국에 동치미를 함께 내온 것을 보면 선조의 지혜가 놀랍다. 둘째, 고기를 양념할 때는 생과일즙을 활용한다. 생과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한다. 쇠고기를 재울 때는 배즙을 쓰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 닭고기에는 사과즙이 어울린다. 셋째,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용해 효소가 풍부한 발효즙을 만들어 그대로 마신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우리 몸의 활동에 최상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특히 과일 속 과당은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으므로 과일을 많이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 과일에 함유된 수분은 우리 몸에 좋은 육각수로 이루어져 있어 체액을 깨끗하게 만든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대장 내벽의 찌꺼기를 잘 배출한다. 아침마다 노벨상이 효능을 입증한 천연식초를 마시며 우리 몸속 찌꺼기와 톡소를 배출해보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2차 노벨 생리의학상 구연산. 식초를 마시면 이 시간 안에 피로가 가시고 탁한 소변도 맑아진다. 이것은 영국의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리프먼 박사가 연구하여 발견한 정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그런데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1953년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요리에 사용하는 중요한 양념이면서 피로회복제로서의 효능이 커서 널리 이용되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크레브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는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 그 과정 중에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온갖 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혜준이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만 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기 마련이다. 3차 노벨 생리의학상 초산. 1964년 미국의 브로토 박사와 독일의 리넨 박사는 공동 연구 결과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 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천연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는 이 연구는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부신이라는 내분 비기관에서 분비한다. 그런데 부신이 지치면 부신피질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각종 문명병이 유발된다. 우리는 옛날과 달리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며 육체노동은 멀리하고 과중한 정신노동으로 매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신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첨가제와 화학조미료 등이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니코틴과 알코올 그리고 마약과 농약을 비롯한 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이 부신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기능이 나빠지게 한다. 부신의 기능이 원활하면 자유로운 감정이 느껴지지만 저하되면 기력이 상실된다. 부신도 간처럼 웬만큼 나빠져도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신이 약해지면 혈당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허약감, 피곤감이 가중된다. 수면 장애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아침부터 피곤감에 기진맥진하게 되며 감염이나 알레르기가 쉽게 오고 저혈압과 저혈당으로 만성 피로가 동반된다.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는 노벨 생리의학상이 입증한 과학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천연 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였습니다. 저도 명절에 과식으로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흑초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장운동이 활발해져 소화 불량이 해소되었습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몸에 좋은 발효 음식을 늘려간다면 더욱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